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인데요. 예. 이 초고령화 시대인 만큼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서 걷는 게 힘들어져서 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고관절, 골절은 삶의 질을 바꿀 만큼 네. 큰 시련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나이는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균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년의 건강한 걸음걸이를 위해서 제 온몸을 바쳐서 오늘 또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위해 수술하다 온 김광균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 아직 건강에 자신 있는 두 분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지도 오늘 알아봐야겠죠. 가수 금리나 씨, 방송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건강하면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저 목소리 보세요. 아주 쩌렁쩌렁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가 좀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게 몸이 좀 무겁고 제 맘 같지 않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예. 이게 운동 안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제가 이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좀 근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면서 또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약간 삐걱삐걱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스트레칭도 요즘 열심히 하곤 하는데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건강 우리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네. 네, 영무 씨. 네. 저는 사실 겉보기는 많이 건강한데요. 속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감이 많이 목소리에 네. 좀 그래서 이제 약한 좀, 모습이네요. 네, 건강해지려고 네.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네. 사실 저보다도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 최근 몇 달 전에 그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무릎을 다치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좀 괜찮다 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2주 뒤에 또 바로 똑같은 아이고. 상황 속에서 또 똑같이 다치시고. 다치시고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절이 좀 안 좋으신가 아니면 뭐 골다공증, 뼈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저희 이 어머니한테도 좀 유용할 것 같고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아이, 건강한 네. 노후를 위해서 오늘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라차차. 네. 아니 진짜 예.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가 몸이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네. 정말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반대로 진짜 우리 부모님의 예. 건강은 더 많이 나빠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나이 들어서도 잘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 실제로 걷지 못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예,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그 공간의 이동도 포함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관계 단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뿐만이 네. 아니라 주변과의 어떤 대인관계나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걷는 것은 특히 중요하고 특히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예. 노년에서는 특히나 이 걸을 수 있다는 이동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이렇게 걸음걸이가 안 되거나 또는 고관절 낙상으로 골절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빈도는 높고 또 자살률도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그 수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정말 걷는 게 아주 중요한 거군요. 예, 어떤 것이 뭐 꼭 무엇이 무엇보다 높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냥 수명이라는 것은 심장하고 폐가 움직이고 있는 그 기간을 의미하지만 네. 걷는 거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수명의 삶의 양을 의미한다면 걷는 것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명만큼 이런 걷는다는 것, 수명의 질은 반영한 이런
보행에 대한 중요성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당연히 걸어 다니기 때문에 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예.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본인 소개해 주실 때 몸과 마음을 맞춰서 많은 환자분들의 무릎과 엉덩이를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예. 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 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은 노년의 조건을 이런 시각에서 교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 좋은 노년의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우선적으로 뭐 치매 등이 없이 이런 정신적으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네. 또한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능력도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사회 관계들, 뭐 주변 동료들이라든지 뭐 가족 관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본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그 측면에서는 이런 걷는 것, 보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노년이 되게 되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을 찾으려면 그것 또한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러한 이동권은 저희가 노년한테 권한을 줘야 될 정도로 집중하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행복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시나요? 제가 뭐 행복을 논할 정도로 뭐 이렇게 철학적이진 않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정형외과 의사 측면에서 행복은 원하는 곳에 고통을 최대한 못 느끼면서 이동해서 그것을 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보입니다. 네. 가까이 저희가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뭐 발톱 때문에 발가락이 아파도 네. 앞에 있는 냉장고까지 가는 게 고통스러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 고통을 느꼈다가 바로 다음 날 이제 소염 진통제 쓰고 좋아지면서 그걸 편안히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행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굉장히 철학적인 예.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너무 철학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 네. 저는 아. 교수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네. 굉장한 행복이잖아요. 예. 예,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오. 왜요? 다리가 굉장히 발이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예. 저는 그 변기가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았어요. 변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때 이제 스스로 굉장히 무너졌던 좀 그런 좀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왠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제 기분상 네.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걸음걸이를 좀 바라보시지 않을까. 오, 약간 네. 직업병처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분은 좀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좀 네, 네. 느끼시거나 네. 좀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원치 않더라도 자꾸 걸음걸이에 좀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명예의 단계가 있듯이 네. 뭐 환자가 들어올 때부터 아는 명예도 있고 진찰할 때 아는 명예도 있지만 네. 예. 거리에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저번은 고관절이 안 좋겠구나, 저번 무릎이 안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네. 특히 고관절은 저희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좀 잡아주는 바깥에 있는 이제 외전근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이 잘 안 되게 되면 한쪽 골반이 기울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걸을 때 그 기울어진 걸 보상하기 위해서 들쑥들쑥 좌우로 이제 엉덩이를 들게 되는 그런 걸음걸이가 있게 되고요. 네. 또 고관절에 뭐 무혈성 괴사라든지 관절염이 심하면 발을 오래 그쪽으로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통증 있는 발을 짧게 두고 통증이 없는 쪽 기울이는 그런 보행이 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고관절이 안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관절염이 오면 무릎이 대부분 바깥쪽으로 활처럼 휘게 됩니다. 그러면 오리걸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어렸을 때 이제 대퇴골이 있고 그 대퇴골 경보로 가는 뼈가 있는데 그 각도가 보통 15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0도로 줄어 있거나 또 3도 이상 오히려 또 꺾여 있으면 성장을 해서 발이 걸을 때 바깥쪽으로 정상보다 딛는다든지 네. 안쪽으로 딛는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분들이 고관절이나 무릎 또는 발이 안 좋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보행을 보면서 이러한 뼈 문제뿐이 아니라
저희가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근육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보행 속도나 방향이나 그런 보폭 등을 보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야. 걸음걸이 하나에 예.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그러니까요.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지금 이런 외람된 질문을 좀 드려야 예. 되는데 어떻게 혹시 저희 걸음걸이를 혹시 보셨나요? 예, 좀 제가- 도망다니긴 네, 했거든요. 예, 아까 그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네. 분장같이 오는 걸 보니까 네. 그래도 무릎은 튼튼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고관절은 제가 유심히 또 볼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보니까 네. 그 고관절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척추가 약간 좀 휘어 있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민아 씨? 혹시 청소년기 혹시 측만증 같은 게 혹시 있지 어머, 않으셨나? 유나 씨는 나중에 한번 점검은 좀 해보시는 게 한번 좀- 걸어볼까요? 민아 씨, 저희 지미직 감독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걸리면. 그리고 병원에 막 걸으면 가서 안 직접 돼요. 진료를 받으셔야죠. 병원으로 가세요, 이 정도면. 예. 요즘에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살포시 여쭤봤는데 어머,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희 관절들은 이제 목부터 어깨 그리고 척추, 골반 그리고 무릎, 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곳만 안 주어져도 그 균형을 전면 균형과 측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보상하면서 틀어진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저 유나 씨, 용무 씨랑 아침마당 한 3년 정도 했는데 걸음걸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니, 괜히 좀 역시 근데. 바르게 네. 앉고 명의는 싶어지네요. 다르시고. 네. 명의는 다른데 또.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 가끔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좀 젊으실 때. 그래서 걸음걸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느려지신 것도 있고 보통 어르신들이 걸음이 조금 느려지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령층의 걷는 속도가 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관심을 저희 자녀들 입장이나 아니면 주변에서나 언제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그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특히 이제 횡단보도 좀 차 타고 기다릴 때 한 뭐 30초에서 길게 60초간 그 한 분을 좀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늦게 건너가시는 분. 네.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보폭이 일단은 이제 넓으면서 느린 건지 보폭이 종종걸음으로 느린 건지 좀 봐야 됩니다. 보통 종종걸음인 경우에는 뭐 예전에 골절이 있어서 이런 낙상에 대한 위험을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낙상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를 그럴 수 있고 또 파킨슨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폭이 좁으면서 느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균형에 대한 또 걱정이 많으면 좌우로 넓게 하면서 걷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런 고관절 관절염이나 무릎 관절염 통증 때문에 네. 천천히 걷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형외과 영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근감소증이라든지 또는 근육에 있는 병들 또는 신경에 생기는 병들도 있거든요. 파킨슨도 있고 뭐 누게릭도 있지만 그리고 당뇨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말초 신경병 때문에 그 발바닥 감각이 좀 둔해집니다. 그런 경우도 넘어질까 봐 이제 천천히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걷는 폭이라든지 속도는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정보를 줄 수 있고 만약 부모님께서 그렇다면 좀 정형외과나 신경과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러려면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네. 요즘 뭐 10초도 안 쳐다보는 시대니까요. 네. 그게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부모님들의 걸음걸이가 느려지시는 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예전처럼 근력이 좋지 않아서 그냥 천천히 걸으시나 보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나 건강에 관한 의문점들이 묻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받으면 좋을까요? 뭐 여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뇌졸중부터 시작해서 뭐 근육병 그리고 근감소증, 뭐 관절 질환들 다 있지만 그래도 네. 접근성이 가장 쉬운 게 아무래도 정형외과일 겁니다. 네. 기본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뼈나 이런 관절 네.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은 신경과에서 혹시 어떤 마비 증상의 초기 이런 소견이 아닌지 신경과 방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다 문제가 없다고 보이신다면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행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치매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또 영양적인 상태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차차 원인을 찾는 검사를 좀 진행해야 될 겁니다. 예. 역시 뭐 교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잘 네. 해주시고 여러 가지 원인이나 앞으로의 좀 이렇게 예측을 네.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보니까 유럽 골다공증학회 연구자상 수상하셨고요. 그렇군요. 대한 노년 근골격의학회 최우수 연구자상 야.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게 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좀 받으시는 걸로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나 씨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 정리해 오셨죠? 그쵸, 짠! 이렇게 다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관절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유의해야 할 증상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조금 알면은 더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수술 첫 번째 사례는요. 자, 108세 환자의 수술. 굉장히 이야. 고령의 분께서 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예. 것 같은데 어떤 사례인가요? 우선 사례를 말씀하기 전에 이제 고령 말씀하신 사실은 뭐 어제도 뭐 95세도 수술하고 네. 요즘은 오.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수명에 대한 많은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108세 하면은 뭐 아주 놀랄만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예. 네. 환자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고관절 골절 환자셨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셨을 때 보호자분들도 이제 조금 약간의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네. 고관절 수술 잘 예. 하셨고 최근에 한번 뵀었는데 네. 이제는 109세가 되셨죠. 근데 지금도 보행 잘 하시고 예. 병원 잘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 네. 아니 뭐 교수님께서는 이제는 100세 시대고 초고령이 뭐 108세가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시지만 예, 이제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잘 없지만 고관절 수술이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런 수술을 알고 있는데 108세 어르신이 이 고관절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한다는 게 견디기가 어떻게 좀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그 신체의 나이가 있고 네. 뭐 1살, 2살 하는 그 연령의 나이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108세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연령은 이제 많아 보이지만 또 그분의 건강 상태가 네. 또 저희가 체크를 이제 하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물론 고령이기 때문에 뼈도 더 많이 약할 수 있고 심장이나 폐나 모든 기관이 이제 노화가 되어 있지만 네. 그것을 좀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네. 정확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못할 정도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병들이 기본적으로 차트를 열면 100년 동안 사셨던 차트이기 때문에 예. 보통 뭐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몇 번의 암 수술, 뭐 골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마취를 안전하기 전에는 그 부분들의 모든 과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환자는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령 환자가 오게 되면 저희 통합적인 다학제 일단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만 통합 진료를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인 고관절 낙상 환자도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이 수술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왜 빨리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인지를 병원들이 하고 있다면 네. 두세 배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을 가지고 수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던 경우인데요. 예. 인공관절도 노인분한테 적합한 인공관절을 미리 다 준비해서 한다면 그리고 마취 시간도 줄인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수술들입니다. 아니 근데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하시지만은 결론적으로 판단하신 거는 수술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이제 낫다. 예,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시게 이제 결정이 되신 거죠. 네. 환자분한테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몇천 명 이상 뭐 거의 10,000명을 수술을 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10,000번 이상 했을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특히 고관절 골절 또 고령에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저울질을 해보자고 합니다. 수술을 했을 때의 이익과 수술을 안 했을 때의 그러한 안 좋은 점 예. 그걸 말씀드리고요. 수술했을 때 이익은 일단은 통증이 일단은 많이 가십니다. 수술한 당일날부터 통증이 많이 가시거든요. 예. 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 통증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앉기도 힘듭니다. 앉기도 힘듭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예. 일단은 아프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네. 폐활량이 줄고 네. 이 폐활량이 줄으면 그건 폐렴으로 이어지겁니다. 그러면 2차적 폐렴 때문에 사망하실 수 있고 또 통증이 있으면 음식을 잘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딱딱한 음식이나 밥 같은 거 드시다가 저희 흡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흡인성 폐렴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망합니다. 제가 예를 야. 들자면 제가 회진을 돌고 있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가 따님이 3분 계셨어요. 네. 제가 회진 돌면서 앉혀놓으시고 식사할 때 정말 조심해 주세요 말씀드렸거든요. 네. 돌고 병실 5개쯤 돌고 있는데 3분 뛰쳐나왔어요. 어머니 숨 못 쉬신다고. 아이고. 네, 그만큼 이런 흡인성 폐렴 무속 손수세가 없어요. 다행히 병원에 계셔서 그랬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통증이 이런 흡인성 폐렴하고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이 통증이 자세 변경이 안 되니까 욕창이 또 생깁니다. 나중에 뼈다 붙어도 욕창 생기면 성형외과에서 나중에 피부 이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통증을 일단은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또 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프게 되면 다리 같은 자세를 한 자세를 하다 보면 제가 고인물이 섞듯이 혈관에 있기, 즉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혈전이 다리에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조그만 혈전이 머리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오죠. 흥이 오는 거고. 예, 예. 그 혈관이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증이 오고 그 혈관이 폐동맥을 막으면 그 폐색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통증이 그냥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되고 이것이 결국 골절되고 2, 3일 안에 사망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단점 또는 뭐 위험성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마취 위험성을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마취는 크게는 전신 마취도 있고 부분 마취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하반신 마취라고 하는 이제 부분 마취를 선택하게 되는데 부분 마취는 부분 마취대로의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전신 마취는 전신 마취대로 위험성이 있죠. 다만 저희가 최근에는 신경 차단이라고 해서 마취를 깊게 안 하고 전신 마취인 경우에도 마취를 깊게 안 하고 다리 신경 차단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위험도가 낮게 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술을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설명을 드리죠. 네. 그래도 결정을 처음에 하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저 예, 예. 같이 10,000번쯤 설명한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려면 혼돈 때 정도. 그래서 듣는 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야기. 네. 다만 네. 가능하면 오늘 안에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예.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골절이 되고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수술하는 것이 대부분 결과가 좋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네. 24시간, 24시간 지날수록 사망률이 크게는 네. 10%씩 증가한다고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못 정해지면 네. 한 말씀 마지막에 드립니다. 제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니 네. 이렇게 예. 말씀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안 하면 네. 희망은 0%고 위험하더라도 네. 감수하고 여기서 시도를 한다면 희망이 0%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수술하겠습니다. 예, 결정할게요. 예. 아니
지금 교수님 얘기 쭉 들으니까 네. 안 할 수가 고민할 없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제 써야 설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이렇게 수술하시는 게 있죠. 그게 전문 용어로 교수님 아까 뭐라고 다학제 아, 협진이라는 예,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다학제 협진은 예. 수술은 예. 제가 하는데요. 예. 수술 전 준비나 수술 후 관리를 같이 한다는 의무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노인 골절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진단한 내과 의사 그리고 혹시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또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방사선과 의사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의사, 마취과 의사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암을 어떻게 수술할지 이런 걸 논의를 했거든요. 예, 예. 실제적으로 그걸 저희가 다학제 치료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다학제 치료를 하는 데한 비용을 병원에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는 이런 노인성 고관절 골절에는 그런 정부 지원금이 없긴 한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노인 고관절 골절에서는 사실 이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빠른 시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빠르게 결정이 어려운 환자예요. 그래서 수술은 제가 하지만 수술 전에 마취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내과도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여러 소화기내과 여러 예, 예. 분들이 모여서 수술이 가능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다학제 진료고요. 정부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또 말씀드리자면은 노인 환자는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저희 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집중적인 수술을 받고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급성기 회송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네. 그냥 환자를 막 퇴원시키는 게 아니고 이 환자에 맞는 이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주변에 여러 가지 회복기 치료를 해서 병원과 연계를 합니다. 네. 그런 연계 사업이 급성기 이제 회복기 사업이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지원금을 좀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의사들, 그 주변에 있는 병의원과 같이 함께 하느야 정말 환자한테 그나마 완벽한 네. 예, 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많은 도움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고 네.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러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예.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도 물론 굉장히 명의시고 예, 수술도 예. 잘해주셨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해주신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저희 예. 수술하기 전에 받은 설명보다 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 궁금증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유나 씨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인공관절 수술을 아까 네. 또 하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술은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수술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뭐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거지만 이런 수술 전에 차이가 있다면 그런 가능한 저희가 다학제 치료를 통해서 고령의 위험 환자를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수술 중에 그래도 이런 골다공증이나 그런 걸 사전에 검사하고 환자의 그런 뼈 질을 잘 판단해서 예. 여러 가지 상황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에 대한 준비가 저희가 조금 더 고령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더 잘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후 관리 이야기 드렸지만 사후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안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안 부러지게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받아요. 받고 퇴원할 때 그러면 뼈가 약해서 부러졌으면 이제 안 부러지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네. 의사가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회적으로 여기 있는 방송이나 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사들도 정형외과 의사뿐이 아니라 이 환자가 내과 질환이 많고 낙상에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 내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아시죠? 어느 예. 삼각지대에서 갑자기 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환자가 수술은 받았는데 골절로 이 사람의 다음에 안 부러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노력을 않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를 보자면 뼈 부러지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지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50%도 안 돼요. 그 결과
재골절률이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퇴원 후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 골다공증학회 상 받았던 부분들이 뭐 몇 편을 받았지만 하나는 이렇게 퇴원 시점에서 골다공증 관리를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게 그거를 저희 EMR이라고 하는 저희 전자 기록이라든지 의사 처방 프로그램에서 잘 하자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예. 사후 관리 측면에서 아마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지금 저희가 인생을 바꾼 수술 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네. 환자의 수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네. 제발 두 번째 환자도 좀 네. 들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 실제 사례. 사례로 이렇게 또 예.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리법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더 확 귀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인생을 바꾼 수술 두 번째 한번 또 어떤 사례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만삭 임산 후 무릎 수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도요. 예, 뭐 지금 현재 뭐 우정 사태는 종료는 됐지만 아직도 저희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병원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좀 멀리에서 김천 뭐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러 곳에서 아마 조금 잘 수용이 안 됐던 것 네.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보니까 저 연락받은 게 일단 무릎뼈가 다 노출이 됐고 아유. 대방선 골절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많은 곳에서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산모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6주인가 산모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이 산모가 혹시 이제 급하게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작으니까 신생아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 개가 모두 갖춰진 상황이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락 받고 저는 우리 병원에 그게 되냐 확인했더니 된다고 그러셨고 뭐 소아과 교수님, 산부인과 교수님 다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는 수용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엔 이 환자분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예. 나중에 출산하시고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했더니 본인이 아마 119 소방대원인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그런 수용을 어려움을. 문의하나 입장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아마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받고 그리고 이제 빨리 검사를 했고 우려는 됐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간이고 아직 나이를 50 넘다 보면 사회 경험이 좀 있으니까 순수하지 못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산모의 같은 경우도 있고 산모가 난 아이에도 그 결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있는데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이 상황은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 하면 희망이 0%고 하면 그래도 희망은 있으니까 수용해서 네. 수술을 했습니다. 아니 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떠한 제약 없이 출산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두려운 건데. 그렇죠. 네, 예. 수술 본인의 치료를 위한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출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산모분이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고 우리 의료진에게 기대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좀 두려워하는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산모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주실 수 있었던 뭐 방법이나 뭐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이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수술의 장단점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결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갖춰져 있는 병원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뭐 신생아 중환자실 준비해놨고 그 수술하는 내내 산부인과 교수님이 다 모니터링을 옆에서 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 또한 뭐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병원에 있지만. 나름 경험이 있으니까 최소한 방사선을 항상 아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방사선 노출을 내가 최소한 하면서 수술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하셨고
믿고 하셨던 걸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강하게 또 퇴원을 하시고 아이도 잘 태어났고 얼마나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까 싶습니다. 자, 연아 씨 이번에 또 다음 인생을 바꾼 수술 한번 또 보죠. 네, 전 두 번째 이야기에서 혹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두근거렸는데 너무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례인지 위험천만한 사례인데 이것도 잘 이겨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요. 몸속 바늘 조각 제거술. 아니 바늘 조각이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건가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몇 분을 바늘을 좀 제거하다 보니까 실은 그게 뭐 기사도 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전국에 못 뽑는 바늘 빼달라고 엉덩이 오셔서 좀 혼돈되긴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뭐 다른 정보는 없으셔서 아마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걸 겁니다. 제가 히스토를 처음에는 한 60년 된 바늘을 아마 뽑았었어요. 와. 그분도 이게 다 모든 바늘은 다 사연을 갖고 있어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이렇게 되고 나서 아마 그 당시 남편분 신혼이셨는데 네. 남편분께서 이제 정식 의무관은 아니시고 네. 당시에 이제 좀 의무병 도와주는 분이셨대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이제 그 부인께서 감기가 걸리니까 주사를 놓으셨대요. 네. 그래갖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통증만 느꼈는데 예. 나중에 다른 병원 갔더니 세월이 흘러서 바늘이 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빼기 어렵다. 네. 하셨는데 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60년 된 바늘을 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마 한 40년 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몇 분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셨는데 많이 이게 제거를 빼는 게, 하셔가지고. 빼는 게 쉽지는 예. 않아요. 왜냐하면 바늘이 그분 같은 경우는 조각이 나 있었고 네. 그리고 위치가 신경이나 이제 혈관에 좀 가까운 위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저도 이제 자꾸 오시니까 좀 안 빼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분은 네. 이제 마지막으로 빼려고 뺐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하신 부분이 본인은 나이가 한 40, 50대 되셨는데 네. 예. 우리가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머리도 깎고 막 하잖아요. 네. 그분은 바늘을 빼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삶에 이런 일이 전 들었죠 내용. 네. 삶에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나는 바늘을 좀 꼭 빼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빼셨고 다행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근처는 있었지만 이게 섬유와 바늘 주변에 이런 섬유질로 이렇게 좀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날카로운 것들이 막 신경을 건들진 않았는데 대신 녹이 많이 슬려 있어. 마치 공주나 그쪽에 가보면 무덤 안에는 칼 있죠. 오래된 예. 예. 칼같이 막 녹슬러 있고 어. 그랬던 환자가 있었고요. 그분도 다행히 수술 잘 끝나셔가지고 만족하시고 지금은 새삼을 잘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몸에 바늘이 있는데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60년 40년 넣어놓고 그렇게 산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늘이 처음에는 예. 이동을 좀 합니다. 근육이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좀 잡고 저도 뭐 바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요. 전문가. 뽑다 보니까 보면 그 피막이 생깁니다. 주변에. 네. 그리고 처음에 뽑는 것도 이게 영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3차원이 잘 안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뽑다 보면 저희도 또 그는 나름 뽑다 보니까 장비를 하나 마련했어요. 자석을. 예. 그래갖고 강력한 자석을 하나 준비하니까 이야. 근처 가면 움직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이게 바늘이. 예. 근데 그 자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아주 값싼 막 효율적인 장비도 구입해서 한참 열심히 뺐었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최근에는 또 이 예. 방송 나오면 좀 자제를 부탁. 예. 아니, 근데 오늘 인공관절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그 누구보다 바늘 사례를 또 많이 말씀해 아니 주셔가지고. 방송 나가면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 교수님한테 바늘 뽑아달라고 예. 또 연락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이 염려가 되네. 상급종합병원 승격이 돼가지고 예. 염려가 되네.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 몸에 있는 걸 제거하지 않고 만약에 살았다 하면 네.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몸 안에 어딘가에서 좀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좀 있긴 있는 거죠. 제가 보통 뺐던 분 보통 한 40년 이상 됐던 분이라서 예. 네. 그렇게 통증을 못 느꼈지만 만약에 얼마 안 된 분들은 예. 아마 많이 느낄 거고요. 또
제가 본 분들은 다들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그만큼 네. 통증에 좀 예민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분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못하실 거고요. 또 그만큼 예. 저희 의료가 보편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그렇겠거니 예. 그렇게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면서 그저 살아오신 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나 씨 이제 그러면은 예. 마지막 내용 좀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실제 수술 사례의 네. 이야기 한번 인생을 바꾼 수술 마지막입니다. 엉덩이 뼈가 골절된 100세 환자 야. 인공관절 치환술. 와 이분도 또 100세시네요. 예, 이거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되시면 큰일 났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100세셨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조선일보 일면에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났던 것 같아요. 한참 예. 전 일인데, 이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는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인지가 또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고, 딱 보셔도 좀 말끔하셨고, 그래서 본인께서 의지가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100세나 90세생 또 살아계신 분들의 또 상당수는 이미 건강이 기본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들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이분 보면은 아주 생각나는 게 참 공주님 같으셨어요. 100세셨는데도 좀 말끔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노인을 잘 보는 의료라는 거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의학적인 뭐 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동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노인분들 주로 보니까 동감이 중요한데 마음을 조금 울리는 거,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감동받기도 하고. 네. 예를 들자면 제가 공주라는 지역에서 인공관절 처음 막 시작할 때 밥 먹듯이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 근데 그때 동의서도 제가 막 직접 받아야 됐던 병원이었는데 동의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는데 한 분이 글씨를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성함을 동의서에 보호자도 없으셨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 제가 그 좀 대신 힘드시면은 좀 써드리겠더니 멈칫하세요. 그러니까 네. 좀 오래 연세가 드셔서 눈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내가 글씨를 못 쓰는 줄 아나 봐.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면서 주소를 막 쓰세요. 네. 주소를 글씨하면서 나한테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을 때요. 그 결혼하고 나서 누구 엄마 누구 그래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리셨다는 어머,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야.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한 것들에 이제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모토가 뭐였냐면 공주에서 공주처럼 아. 저하고 있는 시간이 수술하면 일주일쯤 되거든요. 네. 그때만큼은 그동안 세월을 잊고 좀 공주처럼 좀 대우받고 그래서 회진 돌 때 그때는 뭐 이름도 불렀어요. 영숙 씨. 네, 지금은 환자 개인정보 때문에 병실 앞에 풀네임을 못 쓰게 그렇죠. 돼요. 네,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성함을 딱 보니까 그때 6인실도 많잖아요. 그 네. 6인실을 네. 쫙 에워가지고 돌면서 뭐 말자씨 이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공감이 우선적으로 돼야 이런 의료도 효과를 좀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세라는 것보다는 네. 이 백세를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중요해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보통 이제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은 100세이거나 100세 가까이 아니면 되셔야 몸에 돼요. 바늘을 입거나 아니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진 환자들만 교수님을 뵐 수 있는 아주 그냥 그런 쉽지 않은 이력을 쉽지 가진 않은 환자들이 환자들이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같아요. 이력이 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또 뭐 공주에서 공주님처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수술을 결정할 때 이렇게 교수님만의 나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세요? 뭐 저는 제 기준으로는 환자분께서 의지가 좀 있으신지를 봅니다. 근데 이게 골절되고 한 상황에서는 정신이 좀 또렷하신 분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맞아,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게 그 빠른 시간에 판단하려고 하면 특히나 어렵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 의견을 또 듣게 돼 있고요. 근데
판단은 결국은 환자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환자가 특히 인지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판단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인지가 있으면은 환자분한테 맡기고 그리고 만약에 자제분들이 판단해야 되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였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식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여쭤봐요. 만약에 지금은 어머니인데 본인 몸 만약에 꼭 부러진 게 본인 몸이면 본인이 이 나이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리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아니고 만약에 자식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 네. 그리고 어머니 입장으로 됐을 때를 한 번 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결정 그게 참 슬픈 게 늙는다는 게 슬프다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슬프지만 내 몸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픈 거고 그것을 눈치를 본다는 게 슬픈 거예요. 결정할 수 있을 때 인지가 있으시면 최대한 편하시게 결정할 수 있게 해드려요. 예를 들자면 회진 돌다 보면 영양제 하나 맞는 거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가면은 그냥 현금 주실 때가 회진 돌 때 이걸로 나 영양제 날라고. 지금 다 그런 돈 줘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본인이 돈이 있어도 그런 거 하나 맞는 것도 눈치를 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네네. 결국은 의사도 있고 보호자, 환자도 있지만 환자가 편히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그 가족이었으면은 네,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좀 이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희한하게 자꾸 엉덩이가 좀 따끔따끔한 느낌도 듭니다. 과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렇게 고령화 이제 그 시대에 그 고령이신 분들의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질문도 많이 그 받으실 것 같은데 예. 가족분들은 우리 선생님께 그 어떤 질문을 좀 가장 많이 하시나요? 두 가지 정도 많지만 첫 번째는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수술하라던데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대답하죠. 예. 아마 절친이 아니든지. 네. 절친이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라면 절대 그런 쉽게 결정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하죠. 그리고 그런 것도 물어보죠. 교수님 어머니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아. 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 이거예요. 뭐냐면 골절 한 번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2차 골절이 됐잖아요. 척추 골절이. 그리고 결국은 흡인성 폐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이 방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예. 네. 첫 근데 번째 골절은 발생할 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낙상이 가장 위험하다,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많이 드리는데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런 그 2차 골절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애초에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예, 우선은 골절을 그러니까 2차 골절이 안 생기려면 1차 골절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통틀어서 골절을 예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의 역할, 또 정부의 역할도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나 환자의 역할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중요한데 가족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네. 예를 들자면 딱 봐도 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트를 까는데 카페트가 고정이 안 돼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보면은 이제 방문 딱 들어가 신발들이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손잡이 같은 게 너무 없어서 벽을 손바닥으로 짚어야 되는 네, 경우도 네. 있고 손주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장난감 같은 거 맞아요. 거실에 널브러 놓고 있는 그런 밟고 경우가 넘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여러 경우들이 이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고 그리고 좀 어두운 곳에서도 많이 다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되죠. 네. 그리고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트 쓰시게 되면 좀 고정을 잘 해놓으시고 네. 집안 곳곳이 이제 손잡이 같은 거 좀 만들어 놓고 특히 밤에 잘 넘어지시고
낙상의 70%는 집안에서 생기거든요. 외부에서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밤에 불 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눈치라고 자꾸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걸 많이 느끼세요. 연세 드시면 슬픈 현실이지만 불 켜는 게 조금 미안하고 싫은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게 미등 좀 키워드리고 그리고 네. 전화기 같은 거를 전화 받으러 안 가시고 되게 핸드폰 같은 걸 옆에 두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기 같은 거는 또 침대 옆에 두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 이런 환경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환자 또는 저희가 폐경후 여성이라든지 10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골다공증이 있다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때 무슨 좋은 선물보다는 연휴 끝나고 부모님 손잡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골밀도 측정하는 게 훨씬 좋은 효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골절이 일어날 상황, 낙상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필요한 것들, 좀 네. 생활 만들지 습관이라든지 마라. 이런 걸 네. 좀 미리 알려주신 셈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다도 어쩌다 좀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넘어지시고 나서 잘 걸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골절이 되면서 네. 처음에 완전 어긋나게 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 나와서 어긋난 걸 볼 수 있지만 또 골반골 골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금방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관절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도 통증이 약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발견되는 수도 있죠. 그리고 고관절 골절의 경우도 미세하게 금방 가는 경우에는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은 혹시 양반 다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네. 그때 통증을 사타구니 쪽에 느낀다면 어. 그때는 골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에 오셔야 되고 네. 통증이 고관절 통증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도 병원에 좀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 이 고관절 이 증상, 골절이 생겼을 때 좀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미리 좀 알아챌 수 있는 신호 같은 것들이 어떤 거? 우선은 대부분 고관절이 앞쪽 사타구니 쪽이 많이 아파하시고요. 예. 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리가 바깥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 자세가. 그리고 약간 벌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고관절의 압력이 가장 낮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면 다리 이렇게 하듯이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고관절이면 약간 이거를 구부리고 네. 다리를 벌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근데 이 자세를 안 하시고 반대로 다리를 안으로 모으고 안쪽으로 돌린다.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은 경우인데 어. 바깥으로 하고 가장 편한 자세 취한다. 이러면 고관절에 병이 있구나. 외상은 다친 적이 있으면 고관절 골절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다리를 안쪽으로 해봤는데 그때 아파하시면. 아파하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응급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간을 딱 지키는 이제 골든 타임 이렇게 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희 고관절에도 골든 타임이 딱 그 좀 있는 어느 정도, 걸까요? 예. 근데 그 넘어서면 안 되는 수술하기도 뭐 어려워지고 뭐 이런 시간이 있나요, 교수님? 저희가 100% 골든타임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24시간,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오래되면서 전신적인 컨디션이 나빠지고 네. 통증으로 인해서 폐렴 등등의 혈전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48시간 이전에는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수술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회복이 빠를 수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예. 늦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꼭 늦게 한다고 뭐 나쁘거나 뭐 또 빨리 한다고 해서 나쁘거나 꼭 그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은 수명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명이 물론 최근에 너무 좋아졌어요. 네. 고관절 같은 경우는 뭐 20년 이상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고관절에 국한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60세나 65세 기준으로 고관절 골절이 생겼는데 이게 뼈를 맞췄을 때 그
관절에 이제 괴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네. 괴사가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절을 살리는 쪽으로 고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뼈가 썩거나 뼈가 잘 안 붙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그렇게 또 수술할 위험이 많을 바에는 그냥 인공관절을 하자. 또 인공관절 수명도 좋아졌으니 이제 그렇게 네. 가는 거고요. 예. 네, 무릎 인공관절 추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무릎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관절은 삶의 목숨과 연관이 되는 거고 네. 무릎 관절염은 삶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50세 전에도 수술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또 오래 쓸 수 있게 수술 잘 하는 것도 또 네. 중요합니다. 제품의 질도 중요하죠. 네. 예. 그러고 보면 뼈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뼈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뭐 딴 거 하지 말고 주변 정형외과 가서 검사 시켜드려라 말씀하셨듯이 골다공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골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게? 예. 골다공증은 흔히 이제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골다공증의 정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 밀도가 낮은 것도 골다공증의 정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 밀도에 상관없이도 자기 키보다 낮은 위치로 의도하지 않은 채 위치 변경이 됐어요. 뭐 예. 넘어졌다 했을 때 네. 골절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정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은 뭐 생명과 결국 연관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고관절 골절이 생명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심각한 병이고 이 골다공증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막 경각심을 갖고 뭐 약도 드시고 보조제도 드시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님들은 또 특히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하시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60대 이상은 골밀도 검사를 꼭 받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여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폐경기 호르몬 네. 변화로 따라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골 형성보다 흡수가 많아지니까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런 변화로 해서 골다공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남성이 이제 좀 낮았었어요. 네. 유병률이. 근데 그거는 남자들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 게 많았었어요. 전에는. 괜찮아. 근데 이제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예. 남성들도 골다공증 검사를 하다 보니 네. 남성 골다공증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중요한 병이고 그 이유가 골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심각한 거는 똑같은 고관절 골절이 있더라도 네. 남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2~3배 더 높아요. 여성보다. 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남성도 더 적극적으로 골밀도 검사하고 네. 네. 골다공증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들으셨죠?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 통뼈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나는 우유 많이 먹어, 치즈 많이 먹어 해서 안심하면 안 되시고. 예. 예. 자, 그러니까 꼭 검사 받아보시고, 네. 네, 골다공증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관리에 있어서 운동만큼 또 좋은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어떤 운동을 좀 하면은 좋을까요, 교수님? 운동은 이제 본인한테 가장 맞는 게 좋긴 한데요. 그래도 특별히 이런저런 운동을 말씀드린다면 균형 감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균형 감각이요. 예, 그런 운동이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태극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균형 감각에 제일 낙상 예방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뼈 측면에서는 체중 부하가 어느 정도 되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보다는 어느 정도 체중 부하가 되는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네. 하고 보통 이제 골다공증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심폐 운동을 위해서도 뭐 하루에 30분 정도 또 동년배보다 조금 더 빨리 걸는 그 정도 속도에 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 예.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정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딱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예전에 소아과학 책에서 읽고 첫 페이지에 써 있었어요. 소아는 어른이 아니다. 써 있었는데 저는 노인도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의료를 할 때는 일단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돼요. 저 같은 노인을 많이 보는 사람은 보청기를 어떻게 키는지도 알아야 되고 틀니를 어떻게 소독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분들 회진 돌 때는 발끝에서 하면 안 되고 환자 옆에서 귀에다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네. 오늘 소리가 적은 거는 사실 오늘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소리가 적은 거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소리도 네. 크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노인을 많이 보는 병동은 은행에도 돋보기가 있듯이 그분들 다 책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네. 저희가 못 볼 거라고 다 예단하는 거지. 그분들도 영어 TV도 보고 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 예. 돋보기도 좀 놓고 뭐 그런 거를 일단 하는 그분들의 그냥 기본적인 이해가 좀 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골절이 발생하지 않게 이러한 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골밀도 검사를 열심히 정기적으로 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골밀도가 높다고 다 안 부러지는 건 아니니까 네. 주변 환경을 관심을 갖고 좀 네. 보시고 네. 또 가끔은 어머니하고 좀 어머니 성함도 좀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어깨 동무도 네, 좀 네. 허리도 예. 안 와서 네. 어머니 키가 갑자기 준 것 같으면 혹시 허리뼈가 좀 골절되지 않았나? 그러면 골다공증도 좋아지고 허리도 펴지시고 예, 예. 그리고 마음도 따뜻해지시고 네. 그래서 꼭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노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네. 조금 하자. 예. 단지 어른이 나이 든 게 아니다. 음. 아셔야 되고 골밀도 네. 검사 꾸준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골다공증 치료, 낙상 예방을 좀 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한번 봐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윤하정 씨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rowing hands in the air, it's the same old story.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